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피의자 일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망한 20대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은 오늘 진행되는데요. 앞으로의 수사 방향과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홍정석 변호사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고문 끝에 숨진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오늘 오전에 현지에서 부검이 실시된다고 하는데 고문 흔적도 있고 폭행 흔적도 많다고 하는데 어떤 점들이 부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 걸까요? 예, 부검은 아시다시피 저 예전에 1987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나 그 1996년에 듀스 김성재 사망 사건처럼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그 중요한 절차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부검은 첫 번째로는 이제 사인을 규명하는 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현지에서는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하지만 확대 방법이나 약물 중독이나 외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정황 및 범죄 수법 확인에도 이제 잘 활용이 됩니다. 지금 범죄의 시점이나 범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참고 사항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부검 결과는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부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편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토요일에 송환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도 오늘 전국 각 법원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전세기에 탑승한 순간부터 체포영장이 집행됐기 때문에 사실 오늘 새벽 3시에 그 영장이 다 만료가 됐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 대부분 경찰에서 신병 처리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이제 신문이 오늘 대부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구속된 지금 대포통장 모집책도 있다시피 지금 사안이 워낙 중하고 피해자들도 많고 가해자들도 많은 상황이라 법원에서 대부분의 영장은 인용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 송환된 64명 중에 피해를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걸 알고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준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자도 섞여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해서 처벌 수준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지금 범죄 종류가 굉장히 이제 많지 않습니까?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노쇼 사기, 또 여기에서 나오는 약취, 유인, 마약 관리법 위반 굉장히 많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유인당해서 감금되었지만 그때부터 범죄의 가해자 신분이 된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형법 12조에 강요된 행위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지금 범죄 인정 사실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 형법의 강요된 행위라는 것은 그 감금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인정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게 다만 이번 경우에는 그런 마약이나 금품, 갈취 같은 중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강요된 행위에서도 이런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안에 따라서 다를 거고 사람 각각에 따라서 다를 거라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박모 씨를 현지로 보낸 혐의를 받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주범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 구속을 통해서 배후 세력 조직의 윗선 같은 거에 대한 수사에도 좀 속도가 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대포통장의 자금 흐름을 통해서 그 모집책인 A 씨를 검거한 자체로 그 위에는 지금 이제 총책이라고 불리는 지휘자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집팀의 그런 모집인을 지금 검거를 한 것으로 보아 그 자금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추적을 하게 된다면 이런 총책에 대한 검거나 이런 수사의 속도도 충분히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지금 64명은 국내에 송환됐지만 여전히 캄보디아에 우리 한국인 천여 명이 사기치는 그런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니까 캄보디아 현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지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의 1000여 명 정도가 아직도 캄보디아의 범죄 행위에 가담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국적 인원이 거의 20만 명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캄보디아에 있는
그런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를 우리나라가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코리안 데스크 설치도 지금 협의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 부분은 현지 경찰이라든지 캄보디아 정부의 그런 노력에 지금은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캄보디아 경찰이나 이런 정부의 활동을 좀 더 촉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뭔가 유인책을 제공하거나 뭔가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예.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죄로 발생한 이 현재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게 좀 흔한 일인지 아니면 좀 이례적인지 어떻습니까? 이 환수는 보통 이제 범죄자 개인에게서 이제 환수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직이나 집단 단위에 대한 이런 환수 조치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최근에 독립유공자 서훈 무더기 취소나 가상자산의 범죄 수익에 대한 전수 점검 같은 사례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사례가 이례적이듯이 이번 사례도 지금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한다. 이런 점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에 대한 환수와는 규모도 달리하고 굉장히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캄보디아에서 그러니까 웬치라고 불리는 범죄 단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람이 프린스 그룹의 천주 회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 이 회장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붙잡아야지 수사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상황인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포 통장에 대해서 이런 대포 통장에 대한 자금 세탁에 대한 총책, 그러니까 주체가 만약에 천주 회장이라고 한다면 예. 이 총책을 잡지 않고서는 이 범죄에 뭔가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천주 회장은 미국 법무부에서 온라인 금융 사기나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는 바람에 이게 최대 4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고 하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잠적한 상황은 이런 범죄에 대해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기소한 상황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도피를 시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네. 한편 이 캄보디아 관련 범죄 온상으로 지목된 인터넷 커뮤니티 하데스 카페가 차단되면서 불법 해외 구인 광고가 교민 커뮤니티 사이트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예, 말씀하신 하데스 카페 이제 차단이 조금 느려서 좀 안타까웠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이제 전면적으로 차단이 돼서 지금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지금 텔레그램 비밀방으로 은밀하게 지금 이런 구인 광고들이 이제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를 뭔가 공식적인 차단 조치나 이런 것들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범죄 조직에 연루되는 이런 조짐이 보이는 구인 광고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나 이런 대부분의 이제 텔레그램을 접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서 그런 의심을 하게 하고 주의를 하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불법 구인 광고가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